박수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으로 넘겨주시면 안 돼요? 저 이거 맨 앞으로 넘겨주실래요? 어? 되는가요? 이제는 어른들도 이 뜻을 아시죠? 1. 19.5 5 OTL 다시 왜 썼을까요? 19.5 1 OTL 하루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여러분과 같은 나이의 19.5%는 죽고 싶다 하고 생각해봤습니다. 5%는 손목에 칼자국이 나 있습니다. 절망적이네요. 절망적인가요? 글씨가 보이시나요? 커다란 글씨 왕따. 제 책은 왕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까 절망적이나요? 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그렇게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왕따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수치가 기타 안에 들어가는 10% 안에 들어가는 적은 수치라고 합니다. 1위는 학업, 2위가 집안 문제, 그리고 나머지 중에 기타로 왕따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많이 봐요. 또 왕따로 자살을 했다. 왕따로 자살을 했다. 그런데 사실상 왕따보다는 왕따를 두려워하는 왕따가 아닌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왕따를 위한 책이 아니라 왕따가 아닌 사람들, 왕따가 두려운 일반적인 98% 정도의 친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요. 우리 학교 같은 기독교 학교, 도덕적으로 좀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학교도 충분히 왕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세상에서 일반 학교에서 없는 게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왕따가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왕따를 왜 시키고 있는지, 왜 지금 왕따가 있는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늦었네요. 순수, 잃지 못해 잊어버린 것, 청소년 관계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의 허그 이혜은입니다. 핵심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인공은 처음에 왕따에 대한, 아니 학교에 있는 계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급이 있습니다. 솔직히 남자들도 힘세고 뭔가 형 같고 까오잡아서 멋있어 보이고 높은 계급이죠? 근데 반면에 찌질하고 못생기고 힘도 없고 여리여리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은 낮은 계급입니다. 다 알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주인공은 처음에 그 계급이
학교의 체제가 만들어낸 계급이 또 우리를 순수를 잃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또 특별한 전학생을 만난 후에 순수를 잃은 것이 아니라 학교의 체제를 핑계대고 우리가 순수를 잊으려고 애써 노력한다고 다시 생각을 고쳐먹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타깃 독자는 여러분이에요. 청소년, 우리 학교 아니면 일반 학교, 초육 친구들도 포함해서 고3까지. 저는 청소년입니다. 아까 샬롯님이 말한 것처럼 청소년입니다. 저희 왕따를 어른들도 분명히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겪고 있는 왕따랑은 좀 다른 형태였겠죠. 이것이 제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가 직접 겪고 직접 쓰는 것, 그것이 차별화 전략입니다. 제 책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사라지다라는 1부와 찾다라는 2부. 그래서 1부에서는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변화 중인 내 옆자리, 다른 세계의 사람, 메비우스의 띠, 풀리지 않는 의문, 짝수 법칙, 새로움과 익숙함, 겉으로 보이는 것을 위해까지이고요. 2부에서는 질투난다, 어디서 불러온 돌이기에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오해, 마음속 깊은 거 털어놓기, 메비우스의 띠를 큰타, 군장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 그리고 에필로그로 끝이 납니다. 응? 죄송해요, 잘못 눌렀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가장 말하고 싶은 거는 제목이 순수니까 순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순수를 잃지 않았다는 것,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왕따였습니다. 물론 주인공이 제 이야기를 대변해주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왕따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인공은 5학년 때까지 왕따였다가 5학년 때 장채연이라는 친구를 처음으로 사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장채연이라는 친구가 다른 아이를 배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평소에 장채연이라는 친구가 친구라고 불렀던, 그것도 친한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나도 친구라고 불렀었는데 저 아이를 친구라고 부르다가 배신 때린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배신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과 친구라는 것이 그런 것이었나 하면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순수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에 반해 전학생이 한 명 전학 옵니다. 그 전학생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오해를 합니다. 그 전학생은 이쁘고 인기 많은 아이였는데요. 그 전학생이 자기 주인공과 주인공 친구 사이에서 끼어들려고 하고 주인공을 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아이의 순수함을 보면서 우리가 순수함을, 그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수함을 다시 찾아야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샘플 원고인데요. 이 샘플은 사라지다 부분에서 주인공이 우리가 순수를 잃었다, 이 학교가 너무 더럽다, 내가 생각해본 것보다 더 더럽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적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 내가 왜, 최정현이 목소리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최정현, 나라고 안 힘든 줄 알아? 나도 힘들어. 그년이 죽은 것 때문에 나도 괴롭다고, 같이 죽고 싶다고. 근데 왜 나만 이렇게 된 건데? 나도 왕따 당했었는데 왜 나 괴롭혔던 애들은 사과도 안 했으면서 나는 해야 하냐고. 나도 똑같이 한 거잖아. 걔 예전 학교에서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한 거잖아. 똑같이 걸레 빤물로 샤워하고 겁나게 얻어맞았는데 왜 그녀는 지 혼자 죽어서 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난 살아있잖아. 똑같이 당해서 살아있잖아. 정연아, 죽은 게 무슨 벼슬이라고. 저기 아줌마,
김성현 전화 왔죠. 그년이 나한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한 것뿐이야. 잘 알아둬요. 최정현은 울고 있다. 통곡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최정현만 욕하던 나도 정말 못났다. 괜히 저런 애는 한번 당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다.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다고. 미친년이라고. 멀쩡한 사람을 괜히 데리고 괴롭혔다고. 내가 엿들은 바로는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는 김선영이 최정현을 왕따시켰고 괴롭혔던 것 같다. 최정현이 김선영에게 했던 그대로 김선영도 똑같이 했던 것이다. 아마도 김선영도 자신이 왕따 당하기 시작했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나도 못된 년이었네. 최정현도 왕따 당하는 것이 끔찍했겠구나 하고 생각했을 것이다. 잘못 알고 소문낸 나도 책임은 있다. 이 사실을 애들에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누명을 씌울 수는 없다. 지금 전화를 걸어서 애들에게 알려줘야겠다. 그 다음 책을 마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힘들었던 점입니다. 첫째로 제 머릿속의 생각을 글로 적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고1들은 내년이면 책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다른 후배들은 몇 년이 지나면 책을 쓰는데요. 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다른 종류의 뭐 에세이나 설명문 같은 글들도 어려워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소설은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하는데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었던 사람이라면 이것이 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요. 인어공주 책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라푼젤 이야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라푼젤 이야기가 뭐 머리 긴 여자애가 어떤 남자랑 뭐 해가지고 구해주고 막 그런 거라며요. 성에 갇혀서. 근데 저는 오늘 이걸 발표하면서 어떤 한 친구에게 설명을 받아서 정말로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걸. 이런 제가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204페이지짜리 A4 용지로 90페이지짜리 정말 힘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곳에 상처들이 조금씩 새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왕따를 시키는 못된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요. 어떤 한 아이를 왕따시켰습니다. 제 주도하에 모든 반 학생 40명을 끌고 왕따시켰어요. 그 아이는 반에 친구가 없었습니다. 저 때문에 엄청 괴롭힘을 받았어요. 인터넷에 O형 카페라고 치면 아직도 뜰지도 몰라요. 그렇게 치면 거기다가 땡땡땡 블라블라블라 뭐 땡땡땡 개아가 이렇게 글 제목이 있고 글이 써 있는 그런 게 있는데요. 이렇게 따돌림 시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1 때 제 친구가 야, 쟤 너무 싸가지 없지 않냐? 같이 왕따 시키자. 이랬어요. 제 대답은 어떨게요? 저는 그 친구에게 네가 하고 싶으면 도와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또 그 친구를 왕따 시켰습니다. 그 당한 친구는 결국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피해서. 그리고 중2 때 그대로 돌려받았습니다. 왕따를 당했어요. 그리고 중3 때 다시 친구들이 생기고 화목하게 지내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왕따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친구가 조금 잘못한 게 많긴 했지만 제가 그것을 막기 위해 왕따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가 중2 때 당한 것을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중1 때 했던 짓을 다른 친구가 하지 않도록 그걸 막았습니다. 전 그렇게 막으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상처가 다 치유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주인공의 이야기를 쓰면서 내가 다 치유된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던 그것들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들이.
보람 있었던 점은요. 첫째로 글 못 쓰는, 글 읽지도 못하는 제가 204페이지를 다 채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그 상처들을, 아까 말했던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치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세 번째로 저의 진로에까지 영향을 끼치도록 제 자기 성찰,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네, 후배 여러분, 곧 책을 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쓰세요. 그리고 쓰면서 자기의 옛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제가 해줄 단 하나의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수는 잃은 것이 아니다. 단지 잊고 싶은 것일 뿐이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버그였습니다. 네, 우리 건강한님 지정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꿈의 학교, 이렇게 관계가 중요한 꿈의 학교에서 여러분이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만으로 책이 끝나면 안 되죠. 성장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읽으면서 관계에 대해서, 관계 부분에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좀 더 많은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저처럼 관계에 둔하신 분들은 새로운 세계를 접할 수 있습니다. 아, 여자들이 저렇게 사는구나. 아, 저렇게 사고하는구나. 저렇게 친구를 사귀는구나. 이렇게 또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으면 뭘 배워야겠죠, 그렇죠? 여러분 같은 청소년, 여러분처럼 청소년에 대해서 다룬 소설이고 또 청소년이 쓴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